정치 천재 이준석 의원의 말과 글은 즐겁습니다. 말과 글이 즐겁다는 것은 거기에 유머가 있다는 뜻이고 뭔가 배울 게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짜증이 날 때 구글로 들어가서 이준석 최근에 인터뷰 논평 기사를 찾아서 읽으면은 다 읽고 나서는 꼭 머리에 남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유머 감각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스개 또는 명언집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 이준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대 후반의 정치 천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가적 자산입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천재는 보통 사람들을 기쁘게 만듭니다. 노래 천재, 미술 천재, 정치 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사이에 이준석 의원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뱉어놓은 글들을 쭉 한번 읽어보고 몇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CBS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권위 있는 전문가로 내세운 미국 액트GO의 비토르 아브레우에 대해서 이제는 외국 권위자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너무 뜻하지 않는 타이밍에 뜻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일만 유전을 발표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대통령이 뭔가 잘못된 보고를 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안들이 몇 개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언급했고 기업들이 유치하기 위한 행동보다는 권력자에게 보여주려는 행위를 많이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대신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것에도 큰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의 매장량 140억 배를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발언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요즘 유가가 배럴에 70불 하니까 환율을 1,200억 원 잡아도 1,200조 가깝다. 그런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는 2,500조가 넘는다는 걸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경우에는 산자부 장관인데 정부가 단순 계산도 잘못해가지고 한 2배나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이거 도대체 누가 엑셀 돌린 거냐? 과연 제대로 돌리기는 한 거냐? 140억 배럴을 가채 매장량 100%라 하더라도 삼성전자 시총의 5배가 안 나온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석유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이 가채 매장량입니다. 이 가채 매장량이란 것은 뭐냐면은 140억 배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다 퍼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질학적 사정으로 그 중에 30% 정도만 채굴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채 매장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40억 배럴이라고 했을 때 그게 원시 매장량이냐 아니면 채굴할 수 있는 가채 매장량이냐 하는 개념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을 겁니다. 가채 매장량은 약 30%다. 이준석 의원은 지금 미국의 쉘 같은 경우에도 배럴당 생산 비용이 40불 가까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10불 정도 되는 상황이라면서
심해 시추가 생산 비용도 상당할 텐데 간단히 머릿속으로 엑셀 돌려봐도 안 맞는 숫자들을 발표하니까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이 심해 이 영일만의 경우에는 뭐 1000m 수심 1000m 이상이라는데 거기서 석유를 발견하더라도 너무나 바다가 깊어서 생산성이 과연 있겠느냐,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든다, 이런 것도 고려했느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SBS와 또 이준석 의원이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있을 가능성을 발표한 데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다급해 보인다, 한탕주의에 빠진 것 같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SBS 유튜브 정치 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진단이 틀리니까 참모들이 자꾸 이상한 거를 시키는 거예요. 낮은 지지율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한탕주의가 평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방에 끌어올릴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석유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와 사기의 경계선상에 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등 숟가락을 얹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절묘한 표현인데, 이 석유 개발이 지상 최대의 투기판입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뚫어서 유전이 발견될 확률은 2%,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투자와 사기가 아주 뒤섞여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못 손댔다가는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국정브리핑과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 등을 거론하면서 이준석 의원은 가장 질이 낮은 방법만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70대 이상을 붙들어 놓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관성을 따라가면서 석유, 김정숙 이런 거 아주 원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들 중에서도 가장 질 낮은 방법들을 쓰고 있다. 이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이준석 의원을 한 100분 정도 인터뷰를 해가지고 요약한 기사를 올렸는데 여기서도 뼈가 되고 살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탄핵은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례를 보고 설마 형사적 판단이 안 끝난 사안에 탄핵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겠는가라며 탄핵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리스크를 정치적 반등의 기회로 설회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주변 인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탄핵을 피하려면은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할 게 아니라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복원해야 한다. 즉 자중질환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안 그래도 된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 김기현 전 대표 등에게 그때는 오해가 좀 있어 미안하다. 한 번 더 같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해보자고 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의 정무적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이거 핵심을 찔렀습니다. 탄핵을 면하려면은 140억 배를 이런 거 발표하지 말고 안철수, 김기현 섭섭했던 사람과 만나서 이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동훈도 물론 만나야 되겠죠. 근데 한동훈이 만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내부 단계를 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인화성 물질,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세월호 참사 대응, 미흡 등 바로 그런 인화성 물질 옆에서 담배를 피웠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예 유조선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것도 아주 근사하고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유조선에서는 그 석유가스나 이런 게 막 섬에 나오기 때문에 담배 피우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 서울대 강연에서 대통령을 멍청한 사람이라고 해서 비난이 들어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이걸 두고 사가지 없다고 평가하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다. 누군가를 사가지 없다고 말할 자유가 있으려면 누군가를 멍청하다고 말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하늘과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용어 쓰면 안 된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명패 집어 던지는 사람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또 아무리 사가지 없다는 소리 듣지만 동탄에서는 흠이 안 되어 선택을 받은 사람 아닌가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권력이 대통령이든 총리든 아니면 그걸 둘로 나누든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슈퍼맨은 없다고 본다. 난 오히려 대통령제를 보완할 방법으로 선거 과정에서 그림자 내각, 섀도우 캐비넷을 도입하면 좋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어떤 공직을 약속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어버린다. 바꿔야 한다. 같이 일할 사람을 미리 선명하게 보여주면 정책적, 도덕적 검증이 자연스레 이루어져 청문회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개헌을 한다면서 임기 단축안을 던지면 가장 당황할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고 본다. 개헌 이니셔티브를 대통령이 가져가게 되어 야당이 그런 걸 못 받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전액 부담하더라도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나와 대화할 때 그것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다. 잠재적 핵 능력뿐 아니라 핵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핵 재처리 문제는 절실하다. 일본도 확보하고 있는 능력 아닌가.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과 결부하여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 물밑에서 몰래 하고 있어 성과가 안 보일 뿐이라 믿는다. 대통령이 설마 그것도 안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일 밤에는 CPBC 김준일의 뉴스 공감에서 진행자와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진행자가 개혁신당이 최상병 특검법은 찬성하고 한동훈 특검법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묻자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 대표가 자식과 관련된 아픔이 있는 건 알겠지만은 한동훈 장관 딸에 대한 수사가 언급되는 건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좌제 느낌이 드는 가족 수사가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대표가 나에게 가혹한 수사를 했으니 한동훈 장관에게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논리라면 모르겠지만은 조민 씨에 대한 수사 등 일련의 과정들이 가혹했다면 오히려 조국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은 비판하겠지만 가족에게까지 수사가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멋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미진했기에 특검 조건이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양평 고속도로 건은 국정조사가 좀 더 국민들 이해를 돕기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정의들을 불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현장 질의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 국민들에게 전달되어 국민들이 더 상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는 등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면서 반면 특검은 검사가 사람을 불러 취조하기에 좀 더 강력하지만 밀실에서 이루어진다. 그 최종 결과물만 브리핑된다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고속도로 건설 문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룰 수 있는 국정조사가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합리적입니다. 감사합니다.